지금 이제 이렇게 원형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힘을 이 자체의 레이어에서 이 서포트들도 받치고 있고, 그 레이어들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앞으로나 뒤로나 일단 넘어가지 않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애니띵 노어입니다. 오늘은 스탠드 타입이 아니라 면을 만들어 놓은 반트의 신상에 서포트를 가설제가 아니라 영구제처럼 튼튼하게 설치를 해서 출력 파일을 만들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탠드까지 설치했었던 반트의 신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스케일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이가 140 정도 되는데 높이는 1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30 정도로 하게 되면 92% 정도 줄이는 거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10도 정도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고, 뒤쪽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셋백을 시켜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서포트들을 설치를 하고 출력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면을 만들어 놓은 반트의 신상을 서포트를 영구제로 설치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92% 정도, 아까 92%였죠? 92%로 하면 지금 124.84 높이가 Z값이 124.84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포트 하고 라프트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13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먼저 줄여놓고 서포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설정을 변경을 해놨는데요. 먼저 라프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라프트는 라프트 에어리어 레이시오가 150으로 키워놨고요. 110%였는데 150%로 좀 키워놨습니다. 이게 110%로 하게 되면 조금 라프트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서포트를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150% 정도로 키워놨고요. 그 다음에 라프트 티크니스는 1mm였는데 2mm로 키워놨습니다. 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탑 부분의 컨택트 다이아메타는 0.2mm였는데 1.2mm로 키웠고요. 그리고 컨택트 뎁스는 0.4mm였는데 1mm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과 닿는 면을 넓혀줬고, 그리고 깊숙이 1mm 정도 들어가서 박힐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반트의 신상 자체의 두께가 1.8mm 정도 되죠. 지난번에 옵셋을 1.8mm 정도로 옵셋을 해놨기 때문에 1mm 정도 겹쳐서 들어가게 되면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맞닿는 부분, 커넥션 쉐입은 콘 그대로고요. 어퍼 다이아메터는 1.2mm로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로어 다이아메터, 그러니까 이제 기둥의 두께로 될 메인 기둥과 서포트의 메인 기둥과 맞닿는 다이아메터는 2mm로 맞춰졌고요. 그리고 커넥션 랭스는 여기 이제 그 서포트가 설치되어지는 최종 길이는 18mm 정도로 좀 키워졌습니다. 이 커넥션 랭스 자체는 이 아래쪽에 서포트를 설치를 할 때나 가까운 쪽에 설치를 할 때는 좀 줄여주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 18mm 정도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 길게 서포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 부분입니다. 미들 부분의 다이아메타는 1mm였는데 2mm로 굵게, 서포트 자체가 여러 개가 이제 설치가 되면 그 서포트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게 2mm 정도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바텀 부분, 이 아래쪽에 설치되어질 바텀 부분의 서포트들은 컨택트 다이아메타는 0.6mm였는데 1mm 정도로 키워졌고요. 그리고 컨택트 뎁스는 0.2mm에서 1mm 정도로 키워졌습니다. 네, 그러면 설정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서포트를 수동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에 최하 부분들, 이렇게 아일랜드 부분으로 생길 최하 부분들부터 서포트를 미리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아일랜드가 발생할 부분부터 먼저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는 그 부분들을 나머지를 보강을 하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취약한 아일랜드가 발생할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서포트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랫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연속되어져서 이 레이어들이 각각의 레이어들이 물고 들어가면서 연속되어져서 출력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랫부분에 가장 이제 아일랜드 부분들은 잡아줬고요. 서포트를 설치를 해줬고 좀 더 보강을 해서 출력이 용이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보강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히 처음 시작점들은 무난히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형태 자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힘을 받으면서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 자체들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들이 힘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일직선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 뭐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원형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힘을 이 자체의 레이어에서 이 서포트들도 받치고 있고 그 레이어들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앞으로나 뒤로나 일단 넘어가지 않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면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쪽에 서포트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힘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래쪽에 요 앞쪽에다 서포트를 설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원래 서포트를 설치하는 구조에는 맞겠죠. 근데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영구제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원형 자체 손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서포트로 잡아주는 걸로 하되 이 커넥션 랭스 자체는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제로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주더라도 뒤쪽으로 옮겨서 이 서포트들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모형의 3D 모형의 뒤쪽으로 서포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보더라도 최대한 서포트가 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최대한 뒤쪽으로 설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커넥션 랭스하고 여기에 앵글, 미들에 앵글을 조절을 해서 추가적으로 위쪽에 서포트들을 설치를 해서 이 메스 자체가 앞이나 뒤로 흔들리지 않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다 설치해 줬습니다. 앞에서 보면 서포트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쪽만 뭐 조금 받쳐져 있는 정도로 보이고요. 실제로 전시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뒤쪽이 가설제 서포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출력 와일로 슬라이스 시킨 다음에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시키고 출력용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사이로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해서 출력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파일. 그러면 USB 파일에 담아서
애니큐빅 포톤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